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소중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특히 창의적인 아이들 정말 키우기 힘드시죠? 이 창의적인 아이들 우리가 잘 키워야 될 텐데 그 창의적인 아이들의 특성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창의적인 영재들 키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상위 1% 창의적인 영재들, 어릴 때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어떤 성격적, 즉 상위 1%에 들어가는 아주 우수한 그런 창의성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떤 성격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는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재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영재들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영재들은요, 사실 키우기가 쉬워요. 적응도 잘하고 그리고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자기를 잘 바꾸고 상황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창의적인 영재들은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 독창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소신이 굉장히 강해요. 소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 키우기 힘든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영재라 그러면 논리적인 영재가 한 부류가 있고요. 창의적인 영재가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어떤 사람을 더 요구하느냐? 창의적인 영재를 더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창의적인 영재들이야말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잘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래에 새로운 문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창의성을 보이는 그런 영재들이 성격적으로 어릴 때는 어떤 성격적인 그런 특성을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요, 모험심을 즐긴다는 거예요. 모험심. 이 모험심이라는 건 더 좋게 말하면 모험심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이 모험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부모님들은 위험한 거 싫어하죠? 정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은 위험한 거 너무 싫어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죠. 위험한 거. 어떤 위험한 데 내놓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상위 1%의 그런 영재들, 특히 창의성이 뛰어난 상위 1%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모험을 즐겨요. 모험이 없으면 사실은 창의적인 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여행가들 보세요. 어떤 여행가들 보면요, 세계를 막 가요. 정말 배낭 하나만 가지고 세계로 가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면은 못 내보내죠. 그렇게 위험한 데로. 특히 뭐 남자 같으면 좀 덜 할지 모르지만 또 여자아이 같으면 더 겁이 나서 못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보면 또 유태인들 보면은 안 그렇더라고요. 유태인들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은 그 아주 그 뛰어난 그런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을 굉장히 밖으로 많이 내보내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싶은 것에도 과감하게 내보내요. 사실은 그래야 그 위험에 관한 문제, 위험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극복하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또 이렇게 모험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집안에서 아니면 내 집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런 곳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나 유럽의 학생들 보면요, 이 동남아시아에 와가지고 1년씩 지내는 그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대학교 4학년을 쭉 다닌 학생과 대학교를 한 뭐 좀 다니다가 1년 정도 갭을 만드는 학생들, 어떤 학생이 더 앞으로 회사에서 적응을 잘하고 뭐 일을 할 때 더 잘할 거냐? 보면 1년 동안 갭을 만들어서 다른 데 많이 경험해 본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인터뷰를 해서 면접을 할 때도 바로 그런 아이를 선호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대학생들이 뭐 유럽에 여행을 간다, 아니면은 뭐 어학연수를 간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뭐 교환학생 같은 거로 가는 거 정말 좋죠. 대학생 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또 미국엔 이런 것도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하는 그런 파자마 파티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서 자는 거. 우리나라 부모님들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해보니까 좋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한 이틀밤 자고 또 우리 집에 와서 이틀밤 자고 이렇게 모험을 할 수 있는 남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런 위험 감수를 잘했다는 거예요. 상위 1%의 그런 창의성을 보이는 그런 영재들은 이런 위험 감수를 아주 어릴 때 잘했다는 겁니다.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획득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런 성격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요, 넘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논리적인 아이들도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창의적인 아이들이 훨씬 더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들 예술가들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고. 또 우리 요즘에 보면은요, 우리 벤처 기업들 중에서 가장 밤에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벤처 기업들 보면은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밤에 일해요. 낮에 자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건 뭐 사람의 성향이 달라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다른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그 많은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거죠. 바로 열정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열정과 투지. 여러분들 제가 올린 그런 컨텐츠 중에서도 그릿이라는 게 있죠. 그릿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투지예요. 투지. 그런 투지를 가진 사람은 바로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조금 낮아도 굉장히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적 능력이 항상 높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 적당히 낮아도 내가 볼 때는 한 110에서 120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열정과 투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열정과 투지. 그러나 대개가 창의적인 아이들,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영재들은 그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요. 신체적인 어떤 활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에너지가 넘쳐야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죠.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나요? 젊은 청년이 노인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게 바로 그 창의적인 사람들의 어떤 특성, 성격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이다.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한다. 그것이 대단한 성격적인 그런 특성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천. 요즘에 대학생들도 책만 봐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책만 많이 본다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은 사실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책만 봐서는 안 돼요. 책만 본다는 얘기 뭐냐면 기본만 한다는 거죠. 책을 보고 그 책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실행할 줄 알아야 돼요. 생활 속에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사회 속에 적용한다거나 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책만 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실행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창의적인 그런 사람들, 상위 1%의 그런 창의적인 영재들은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카이스트가 굉장히 그 실행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이론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실행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들 MIT라는 대학 아시죠? MIT라는 대학은 공과대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학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는 매사추세츠주에 있지만 그러나 인스티튜트예요. 인스티튜트. 이건 연구소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MIT 공대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요. 거기는 실행 중심이야. 응용 중심이에요. 모든 게 응용 중심. 실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론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이론에 근거해서 실행을 하는 힘을 길러낸다는 거죠. 그럼 바로 실패에 대한 내성이 강해야 돼요. 내가 실패를 해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길러주셔야 돼요. 이런 성향을 상위 1%의 그런 창의적인 영재들은 어릴 때 보였다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잘했다. 늘 잘한다고 칭찬만 받았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실패에 대한 내성이 약하죠. 이거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즉 창의적인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 가지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모험을 즐긴다. 즉 위험 감수 능력이 뛰어나다. 위험을 감수한다 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두 번째는 넘치는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죠. 폭발, 에너지 폭발. 그 다음에 투지, 열정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실천력이 높다는 거죠. 실천력, 실행력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내성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들, 미래에는 정말 필요한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성향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길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